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유치원 다니는 딸 키우고 있는 서울 사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공부해서 뒤늦게 붙은 케이스라 아직 호봉은 적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다는 만족감이 커요. 제가 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꾼 이유는 친정 아빠의 추천 때문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나네 마네 하던 상황에 제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아빠가 학원비 대줄 테니 더 늦기 전에 공무원 시험 도전해보라 하시더군요. 아빠도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시다 퇴직하셨는데 평소에도 늘 안정적인 직장을 강조하셨거든요. 아빠 서포트 받아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28살에 시험에 붙어 부녀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지금 남편은 제가 공무원 된 지 2년 정도 만에 만난 사람이고 전문직이에요. 의사나 약사 같은 소득이 많은 직종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자기 목 다하는 자상하고 멋진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게다가 외동입니다.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딸, 사랑으로 관심으로 키워주셨지만 마음 한구석은 뭔가 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력이 강하면서도 저에겐 늘 사랑을 많이 표현해주는 사람이라 같이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아빠도 마음을 놓으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시부모님도 저희 친정처럼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사별이고 시댁은 이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 대학생 되자마자 이혼하셨고 누가 아이를 데려가고 말 것도 없이 남편도 대학 때문에 바로 독립해 나왔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사업하시던 분이셨는데 제 남편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하라 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편으로 돈 주면 전 와이프한테 갈까봐 그러셨다던데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저희 결혼할 때 갑자기 연락 와 5천만 원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제 남편한테 준 게 아니라 제 통장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때는 감사한 것보다 왜 아들이 아닌 며느리한테 주시는 걸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시부모님 두 분의 이혼 사유는 알고 보니 어머님의 사치였습니다. 가방, 옷 같은 건 물론이고 사업한다고 자꾸 아버님 돈을 가지고 가 몇천만 원씩 날리고 그러셨대요. 결코 사업을 하실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아버님이 돈 한 푼 못 주겠다 하시니 어머님이 몰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폭발한 아버님이 이혼하자 하셨고 당시 고3이었던 제 남편이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이혼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냥 두 분의 성격 차이로 이혼하신 건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야기 안 하고 결혼했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결혼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후에 그 부분으로 부부싸움도 몇 번 했네요. 아무튼 아버님은 그 이후에 다른 분과 재혼해 새 가정 꾸리며 살고 계시고 남편이랑은 1년에 서너 번 연락해 만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이혼하고 연애는 끊임없이 하셨지만 재혼은 안 하셨고 틈만 나면 전 남편인 제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재결합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은 절대 합칠 생각 없으세요. 새로 만난 배우자가 너무나도 사려 깊고 교양 있는 분이셔서 아버님이 새 시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전화해서 울고 다시 만나자 빌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두 분을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시아버지한테 연락 좀 해서 넷이서 좀 만나자고 해봐. 앞으로는 명절에 네 시아버지 보고 니들 신혼집에 와서 하루 자라고 해라. 나도 니들 집에서 하루 자게. 라고 하셨어요.
결혼 후 첫 명절에는 저희는 아버님 댁, 어머님 댁 이렇게 따로따로 갔었거든요. 아버님은 하시던 사업 접고 새 시어머니와 함께 꾸린 단아한 주택집에서 정갈하고 소박하게 살고 계셨고 저희가 가면 인자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남편이 새어머니를 아직 불편해해서 한 끼 이상 먹고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새 시어머님께서 정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주시고 집에 갈 때도 두 손 가득 음식을 싸주세요. 그래서 시아버지 댁에 가면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은 경기도 18평짜리 아파트였고 구축이지만 어머님 명의 작아세요. 이혼할 때 아버님께서 마지막 배려라며 집을 해주신 데서 그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 댁은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일단 집이 너무 어지럽고 위생 상태도 심각하게 좋지 않아요. 화장실 물때는 기본이고 혼자 살아 신경 쓸 일 없다 생각하시는지 변기 청소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늘 싱크대 한쪽에 있어서 그냥 어머님 댁 가면 악취 때문에 비위가 상해요. 그래서 남편도 어머님 집 가는 걸 저한테 창피해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어머님 집에 방문했을 때도 어머님은 장도 안 보셨더라고요. 물론 어머님께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아들네 첫 방문에 과일이라도 내어주시지 않나요? 근데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장바구니를 하나 휙 던져주며 올 때 마트 좀 갔다 오지 그랬어. 지금이라도 가서 찬거리 좀 사오너라. 나도 이제 며느리 생겼으니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얻어먹어보자. 라고 하셔서 남편이 기겁하고 말렸네요. 그래서 그날 그냥 밖에서 밥 먹고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도 가관이었어요. 저희가 용돈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이게 10만 원? 둘이 맞벌인데 20만 원은 줘야지. 너무 짜게 군다.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편도 민망해하며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학생 때부터 어머님이 돈 빌려달라 연락하시면 몇 번씩 돈 보내주며 살았더라고요. 어쩔 때는 알바비를 몽땅 시모에게 보내서 친구한테 돈 꺼서 생활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머리 커서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더는 어머님께 돈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결혼하고 나니 돈 버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 여유롭다 생각하셨는지 그렇게 대놓고 용돈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뇌가 있으니 어머님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두 분 이혼하시고 아버님은 재혼해 행복하게 사시는데 어머님은 혼자 외로이 살고 계시니 어쩐지 같은 여자로서 딱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남편이 엄마한테 정을 별로 안 주고 살았던 이유가 이제야 납득이 가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어머님은 그저 며느리 생기니 신나서 매일 연락하시고 또 연락을 강요하시며 저와 친하게 지내려 하시더군요. 심지어 저희 신혼집도 몇 번 오시더니 방 하나만 내어주면 안 되겠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겁해서 합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기분 나빠 하시더군요. 제가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님 성격에 계속 물고 늘어지고 조를 게 분명했습니다.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행복만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님 때문에 근심이 생기더군요. 남편은 원래 부모님이랑 왕래며 연락도 자주 하지 않던 사람이라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부부끼리 잘 살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들네가 결혼하자마자 저희한테, 아니 며느리한테 기대려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생활비를 위해 쭉 일을 하고 계셨지만 이렇다 할 직업은 없으셨어요. 식품 제조 공장에서 그나마 5년 정도 일하신 게 제일 오래 하신 거고 그 외 식당 서빙 간간히 하시고 동네 작은 마트에서 가끔 캐셔하고 그러시는데 힘들다고 하셔서 하루에 4-5시간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비도 있긴 하셨는데 저희 결혼하고 1년쯤 뒤에 니들이 내 실비 보험비랑 핸드폰 요금 좀 내줘라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임신한 상태였고 입덧이 너무 심해 직장도 단축 근무하는 상황이었어요. 고생하는 며느리한테 뭐라도 사줄 생각은 안 하시고 대뜸 보험비랑 핸드폰비 내달라고 하시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편도 총각 시절에 어머님한테 드린 돈이 3천만 원은 넘었고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난리가 나더라고요. 울고 불면서 저한테 전화하고 저희 집이랑 어머님 집이랑 차로 1시간 정도 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거의 2시간이 걸리는데 막차 타고 저희 동네 다짜고짜 오셨어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와서 저희한테 서운하다. 며느리 들어와서 새 가족 생긴 줄 알았는데 자길 이렇게 막대할 수 있냐 하시며 우시더라고요. 제가 임신 초기라 남편이 정말 많이 조심하고 배려해줬는데 어머님 때문에 이 사단이 나니 남편이 제게 참 많이 미안해했어요. 결국 타협본 것이 그럼 핸드폰 비라도 좀 내달라고 하시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희도 사정이 그리 넉넉치 않고 이제 곧 애도 태어나니 그 이상은 바라지 말라고 남편이 소리치듯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질리고 질렸는지 저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매달 어머님 핸드폰비 내드리고 구정과 추석 그리고 어버이날이랑 생신 때는 5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시며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 버는 것 이상으로는 일을 안 하시려 해서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크게 상심하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돈 요구하시는 거 아시고 아버님이 대신 미안하다 하시며 저한테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얼굴 볼 때마다 제 손에 20에서 30만 원씩 쥐어주시고 저희 결혼 기념일도 챙겨주세요. 그렇게 제 생일과 결혼 기념일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넣어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매년 어머님께 그 정도 돈 드리니 아버님께서 메꿔주려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게 최악이진 않듯이 어머님 말고는 남편도 좋고 아버님네도 좋으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들 낳아 키우며 남편이랑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손절하고 연락도 안 하고 삽니다. 계기가 있어요. 이 얘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하지도 못했는데 익명의 힘을 빌어 한번 써봅니다. 애들 둘 다 어린이집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 전 일이네요. 친정아빠 생신이라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지요. 시어머니도 제가 그 주에 친정 가는 걸 알고 계셨어요. 친정아빠 생신이 좀 기억에 남는 숫자라서 어머님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친정에서 다 같이 모여 놀고 있는데 어머님이 영상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어머님은 제가 친정에 가 있는 걸 알면 꼭 영상통화를 거시던 분이었어요. 손주들 보고 싶어서 걸었다고는 하지만 뒷 배경에 보이는 친정집을 보려고 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큰애더러 핸드폰 가지고 안방 좀 가봐. 외아버지 집 좀 구경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챙기지도 않는 애들 끼니를 걱정하는 척하며 외할아버지 집에서 밥 뭐 먹는지 궁금하다 하시며 사진 찍어 달라 하시고 그랬어요. 부엌도 궁금하고 거실도 궁금하니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날도 어머님이 영상통화를 거시길래 안 받을까 했는데 둘째가 바로 받더군요. 그때 첫째는 낙서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한창 모 만화 영화에 빠져 있을 때라 아이가 만화 주인공을 그리더니 자랑하려고 핸드폰을 들어 어머님께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낙서한 종이가 공무원 연금 관련된 책자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매달 책자가 나오거든요. 저희 애가 그 잡지를 보여드리니 어머님이 그걸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저한테 어머님이 전화를 거시는 겁니다. 세아가 친정은 잘 다녀왔니? 네, 파티 해드리고 하루 자고 왔어요. 그래, 잘했구나. 바깥 사돈은 건강하시고? 그렇게 어머님은 생전 안 묻던 저희 친정아빠 안부를 챙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근데 저기 바깥 사돈분이 연금 받고 사시잖아. 쪼들리진 않고 뭐 먹을 건 다 사 먹고 사셔? 네, 그럼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오시니? 갑자기 훅 들어온 아빠 연금 얘기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실 알고 있어요. 200만 원 초중반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머님한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모르쇠 일관했더니 어머님이 딸이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서 다음에 가면 물어보라 하시더군요. 그 후로도 몇 번을 물어보시길래 모른다, 알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그제야 제가 거짓말 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나도 혼자잖아. 사돈도 혼자고. 그래서 어떻게 사시나 걱정도 되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게 숨길 이유 있니? 라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씩 웃으시며 사실 알고 있어. 최소 200만 원은 받으시지? 내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지. 네 친정아빠 어디 퇴직하신지 아는데 그 정도 아는 건 식은죽 먹기지. 그걸 뭐하러 숨기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혼자 사시는데 밥은 항상 사드시냐? 옷 같은 건 자주 사시냐? 집이 자가라고 들었는데 아파트 관리비만 내고 사시는 거냐? 다른 대출은 없으시냐? 계속 캐물으시더라고요. 남자 혼자 생활하는데 뭐 돈이 많이 필요하실라고? 여자처럼 철마다 옷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닌데 별로 안 드시겠지. 아, 여자친구랑 데이트하시느라 돈을 좀 쓰시려나? 네 친정아빠 연애하시는데 돈 좀 쓰시니?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했죠. 어머님이 갑자기 우리 친정아빠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가지신다. 너무 무섭다고 했더니 남편도 본인 엄마 성격 알아서 그런지 더 힌트는 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친정아빠 집으로 과일이며 반찬 같은 음식 택배를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주소는 저희 결혼할 때 신부 쪽 청첩장 보고 친정 주소를 알아내셨더라고요. 친정아빠는 당황하셨지만 감사하다고 시어머니께 전화하신 모양이었고요. 그런데 사실 친정아빠는 여자친구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랑 식사도 하시고 또 그분이 반찬 같은 것도 냉장고에 넣어주고 그러시거든요. 거기다 아빠도 요리를 좀 하시는 타입이라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반찬 보내주시는 게 딱히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죠. 그래서 아빠가 저더러 잘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 집에 뭐 안 보내셔도 된다고 해라. 돌려 기분 안 나쁘게 잘 말씀드려야 해. 라고 부탁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 얘기해 드렸는데도 그 후로는 식품은 안 보내셨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별 시덥잖은 택배를 보내시더군요. 남자 러닝 세트, 대나무 방석, 죽 메이커 같은 거요. 정말 아빠한테 조금도 쓸데없는 건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묻지도 않고 보내시고 저한테 혼자 사는 남자한테는 필요한 거야. 여자친구 분이 있으시다고 해도 어디 가족이 챙기는 것만 하겠니? 너도 네 친정 살뜰하게 챙기는 타입은 아니잖니. 사돈끼리 서로 챙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사돈이 무슨 가족이죠? 그리고 사돈끼리 왜 챙기고 사는지. 물론 서로 잘 맞아 왕래하는 사돈 사이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전혀 아니거든요. 게다가 어머님도 저희 친정아빠가 어디 사시는지도 잘 몰랐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는 게 너무 이상했죠. 결국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처가에 택배 좀 그만 보내라고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민망함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저한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내가 니네 친정아빠 좀 챙겨드린 게 그렇게 기분 나빴니? 혼자 사시니 좀 챙겨드린 거야. 어머님, 저희 아빠 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만 건강하게 잘 사시면 돼요. 제가 건강이라는 단어를 내뱉자마자 어머님은 이때다 싶어 바로 건강하게 살라고 해서 말인데 나는 몸이 썩 좋지가 않아서 일을 오래 못할 모양이야. 지금 다니는 데만 다니고 내년부터는 쉬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몸 잘 챙기시라 이야기하고 애핑계대며 끊으려 하는데 어머님이 다급하게 내년부터 용돈 좀 넣어줄 수 있니? 한 달에 더도 말고 딱 70만 원씩만 넣어줘라. 그거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까?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니 여자가 경제권을 쥐고 살아야지 바보같이 왜 자기 아들더러 그런 걸 묻냐며 저를 타박하시더군요. 그 몇 주 후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별로 심각해 보이지도 않는데 물수건까지 이마에 대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이 너무 안 좋아 계속 결근했더니 결국 잘렸다 하시면서 다음 달 생활비를 좀 달라 하시더군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우리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모아둔 돈 없으시냐 했더니 어머님이 대답 안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네 친정아빠는 좋겠다. 일 안 하셔도 연금 따박따박 나오고 나는 젊은 시절에 내 가족한테 평생 희생해서 살았는데 연금이 뭐냐?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들한테 버림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 하시며 우시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은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남편도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밥해 먹고 학교 다녔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옷도 잘 안 빨아주셔서 본인이 세탁기 돌려 입고 다녔다던데 어머님은 뭔가 크게 착각을 하신 모양이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며 이러시더군요. 니들 형편이 많이 어렵니? 그러면 친정아빠가 좀 도와주실 것 같은데 얘기는 해봤어? 네? 아니요. 친정의 손을 왜 벌려요, 제가? 앞으로 다달이 나한테 돈 보내야 할 텐데 니들 많이 쪼들리지 않겠어? 그 말에 남편이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매달 돈 받을 거라고 단정짓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 모습에 아랑곳 없이 어머님은 저에게 계속 친정아빠 얘기를 하며 연금으로 200만 원 받으시는데 그거 다 쓰시냐 물으시더군요. 남자 혼자 200만 원 다 쓸 리는 없고 여자친구한테 돈 많이 쓰시면 네가 상황 봐서 헤어지라고 해. 허튼 데 쓰실 거 자식한테 쓰는 게 낫지. 그리고 결혼했으면 양가가 가족이 되는 건데 서로 어려우면 돕고 나누고 그러는 거지. 친정아빠 연금 그거 남으면 저승 갖고 가실 것도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따박따박 돈 나오는 거 여기저기 베풀고 사시라고 해. 네? 어머님, 정말 듣기 불편하네요. 왜 자꾸 저희 친정아빠 연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거 그냥 아빠 돈이에요. 저도 관심 없는데 어머님이 왜 자꾸 관심을 가지세요? 그만하세요. 그동안 시어머니라 참았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안 참았어요. 제가 언성을 높이자 어머님도 기분이 나쁜 듯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아파서 일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럼 네 시애미 굶어 죽어야 시원하겠어? 내가 아들 놔두고 그럼 밖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고 살아야겠어? 나도 그건 못 참는다. 네 친정아빠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할 거다. 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찾아 제 친정아빠한테 전화를 거시려는 거예요. 그 모습에 남편도 생전 처음 보는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 핸드폰을 뺏고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이 펑펑 울었어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울부짖는 남편의 모습에 어머님도 놀라신 듯 한참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그러다가 이내 어머님도 울면서 니들이 먼저 나 좀 챙겨주면 어디가 덧나니? 내가 꼭 그렇게 옆구리 찔러야 봐줄 거야?
니들은 젊고 둘이 벌잖니. 그러지 말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렴, 응? 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도 평생 가슴에 묻어왔던 모든 울분을 다 터뜨렸어요. 세 식구 같이 살 적에 가족 케어 안 하고 밖에 돌아다니신 거, 돈 사고 계속 쳐서 집을 어렵게 만든 거, 그래서 결국 이혼하고 세 식구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거, 알바하는 어린 아들한테 돈 달라고 계속 손 벌려서 3천만 원 넘게 받아간 거 전부 다 너무했고, 와이프 앞이라 참고 잘해드렸는데 이제 더 받을 생각 없다며 연을 끊자 하더라고요. 엄마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겠다 하니 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엄마, 그 성격 보면 아직 기력 팔팔한데 그 힘으로 일하세요. 진짜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더는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듯 내뱉고는 제 손을 잡고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어머님 뵈러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머님 전화를 차단했고 문자로 뭐라 하소연하시는 거 답장 안 했더니 1년 정도 후엔 아예 연락 없으시더군요. 그게 5년 전 일이에요. 제가 몰래 알아보기로는 어머님 어디 취직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월 120만 원 정도 받으며 그렇게 업무 강도 높지 않은 곳에서 격일로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라고 다 같은 엄마 아니고 아빠라고 다 같은 아빠 아니더라고요. 어른이라고 다 철드는 게 아니듯이요. 맞아요. 부모님 부양해야죠. 편찮으시면 당연히 돌봐드리고 사정 어려우시면 도와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라는 전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사돈 연금까지 넘보나요? 정말 황당해서 아직까지도 헛웃음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아들인 제 남편도 본인 엄마를 싫어하는데 저도 딱히 나서서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네요. 이런 제가 너무한 건가요?